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반대로 저점의 원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감성과는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점도 오늘은 최저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저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건데 대부분 이 저점에 사지 못합니다.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점은 기회가 많다. 고점은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짧으면은 수분 안에 끝나고요. 또는 몇 초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3번 기회를 주고 4번 기회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기회가 많고 또는 이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약간 두리뭉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고점은 이미 작업이 돼 있어요. 근데 저점은 작업이 돼 있지 않아요. 한번 그 변동성이 반등을 일으키고요.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반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긴 작업이 필요하면은 뭐 쌍봉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가 많고요. 공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저점에서 말하는 이 정보가 많은 거는 결국에는 공포의 정보죠. 너무나도 내 귀에 떨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 귀에 쏙쏙 박힙니다.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키면은 그 정보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점이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점은 신용이 최저일 때 생깁니다. 결국에는 저점은 최저점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되다가 빠져요. 고점도요. 이렇게 올라가다 급등합니다. 즉 뭔가 이상적으로 엄청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심리적 요인은 신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할 때 그때는 신용이 최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이 최저가 됐을 때 결국에 비로소야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다 팔면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 저점이 생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개를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호가창이 비어있다. 호가창이 쭉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가창이 여기 밑에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일정 가격에만 가격이 받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시점부터 내가 어느 시점까지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세력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잡아먹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걸 잡아먹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가창이 비어있다는 뜻은요. 그 내려올 때까지 쭉 입을 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벌리고 있다가 호가창이 와르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호가창 10개가 내려가려면은 10억이라는 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10억에 10호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1억만 있어도 10호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10호가가 내리니까는 마이너스 5%가 찍히는데 마이너스 5%가 내려가니까는 신용이 청산되기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플러스 5% 더해서 마이너스 10%가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최저점의 원리는 인간의 심리를 반대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두렵고 팔고 싶고 이거 어떻게 되지? 무슨 일이 났나? 정말로 이 회사가 망해가나? 나라가 망해가나? 전쟁이 나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을 때 항상 최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공포에 떠는 시점이 저점이 아니에요. 공포에 떠는 시점은 저점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정말로 내가 겨드랑이에 땀이 차고 손에 땀이 차서 주가를 빨리 해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저점은 어떤 때 생기냐면은 모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두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후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유가 있이 떨어지는 것들은 결국에는 금방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런 것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제가 좀 잠깐 요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최근 어떻습니까? 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죠. 8월 5일 날 이때 쇼크가 났습니다. 한 번. 그죠? 그리고 공매도가 제기되는 시점. 여기 두 번. 이 두 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공포였고 여기가 무너질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고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게 공부를 하고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한 상태에서 현금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저점에서는 하루하루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하루 3, 4%씩 왔다 갔다 그래요.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실제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5%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내가 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 가지시고 반드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그리고 남들이 공포해서 느꼈을 때 매수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점의 원리 이해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